20세기 한국 소설 33. 권 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오정희, 김채원 외. 오정희의 저녁의 게임은 악성빈혈에 시달리는 노처녀, 나가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매일 저녁 화투놀이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부녀 관계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의 위선적이고 가부장적인 권위로 인해 가족은 상처받고 파탄에 이릅니다. 어머니는 기영아를 낳고 살해한 뒤 정신병원에서 죽고 오빠는 가출합니다. 나는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밤마다 매춘을 하며 아버지에게 저항합니다. 소설은 가족 내 억압과 여성의 고독, 저항을 그립니다.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는 6.25 전쟁 직후 나와 가족이 피난지에서 인천의 중국인 거리로 이주하며 시작됩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거리에서 나는 할머니, 어머니, 매기 언니 등 주변 여성들의 삶과 죽음을 목격합니다. 중국인 남자의 창백한 얼굴과 마주치며 알 수 없는 슬픔과 욕망을 느끼고 매기 언니의 비극적인 죽음과 할머니의 상실을 겪으며 내면의 성장통을 경험합니다. 결국 나는 초경을 맞으며 상처와 고통 속에서 소녀에서 여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정희의 동경은 아들을 잃고 정년퇴직한 노부부가 초여름 무더운 하루를 보내는 동안 일상 속에 스며든 상실과 죽음을 섬세하게 그린 소설입니다. 남편은 산책을 다녀오고 아내는 남은 밀가루로 나쁜 꿈을 잡아먹는 맥을 만듭니다. 이웃집 아이는 만화경을 찾고 거울로 아내를 괴롭히며 두 노인은 점점 더 고독과 불안에 잠깁니다. 부부는 죽은 아들의 기억에 사로잡혀 서로에게도 소원해진 채 무기력한 일상을 반복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정희의 옛 우물은 지방 도시에서 가족과 사는 45세 중년 주부 나가 생일날 막내 동생이 태어났던 순간을 떠올리며 삶과 죽음, 생명과 소멸을 성찰하는 이야기입니다. 찻집에서 간질 환자, 연당집에서 바보를 목격하며 인간 존재의 근원적 불안과 상실을 느끼고 어린 시절 친구의 죽음과 우물, 어머니의 해산 등 과거의 기억을 되새깁니다. 나는 옛 우물을 여성성과 생명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며 죽음과 상실을 넘어 영원히 순환하는 생명력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순의 병어회는 가족의 해체와 상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쓸쓸함을 그린 단편소설입니다. 주인공 나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병어회를 먹으며 아버지의 부재와 가족의 소원해진 관계를 체감합니다. 식사 중 각자의 삶에 몰두한 가족들은 과거의 정을 되새기지만 대화는 겉돌고 어색함만이 남습니다. 병어회의 비린내와 함께 주인공은 가족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하며 사라져가는 가족애와 인간관계의 허무함을 절제된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이순의 백부의 다른 전쟁과 분단의 시대, 가족 해체와 상실의 아픔을 그린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백부가 돌아가신 뒤 가족들이 모여 백부의 죽음을 애도하며 각자의 삶과 상처를 되돌아봅니다. 달빛 아래 펼쳐지는 장래의 풍경 속에서 남겨진 가족들은 과거와 현재, 이별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작품은 전쟁이 남긴 상흔과 가족애, 그리고 이별의 쓸쓸함을 절제된 문체로 담아냅니다. 김채원의 애처는 6.25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가족의 막내 소자가 주인공입니다. 소자는 영화 애천을 보며 어른이 되고 싶어하고 언니의 첫 생리와 오빠 승일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며 성장통을 겪습니다. 오빠 승일은 배다른 형제로 가족의 차가운 시선과 어머니의 원망 속에 고독하게 살다 세상을 떠납니다. 소설은 소자가 가족의 상처와 상실, 모성애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리며 전쟁과 가족 해체의 아픔, 여성의 성장과 자각을 담아냅니다. 김채원의 겨울의 화는 43세 이혼녀, 나가 어머니와 함께 살며 자신의 삶과 목에, 외조모 어머니나 3대 여성의 고난을 회상하고 성찰하는 소설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첩살이와 전쟁, 아들의 월북 등으로 고통받다 큰딸,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쓸쓸히 죽고 어머니도 남편에게 버림받아 두 딸을 홀로 키웁니다.
나는 자신 역시 같은 운명을 걷고 있음을 깨닫고 과거의 상처와 모녀 간의 갈등을 이해하며 결핍이 아닌 베풀매 사랑을 다짐합니다. 삶의 허무와 치유, 여성의 숙명을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현대문학, 그중에서도 1970년대를 전후해서 등단하신 여성 작가 세 분이죠. 오정희, 김채원, 이순 작가의 작품을 통해 당시 여성들의 삶과 정체성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보내주신 전문가 해설 자료로 보니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전쟁이나 근대화 같은 격동의 시기를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내셨더라고요.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거대한 사회 변화 속에서 그동안 좀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이죠. 가정이라는 공간, 또 그 안에 여성들이 겪는 내밀한 경험들, 불안이라던가 정체성 혼란 같은 것들을 정말 섬세하게 포착해내셨어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어쩌면 반세기도 더 지난 이 이야기들이 지금 당신에게는 또 어떤 울림을 줄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먼저 오정희 작가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작품 전반의 전쟁의 상흔이나 가부장제 아래 여성들의 고통이 상당히 짙게 느껴졌어요. 특히 중국인 거리를 보면 여러 여성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다양한 여성 문상이 등장하죠. 근데 이분들이 서로 연대한다기보다는 뭐랄까 각자 고립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맞나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중국인 거리에서 여성들은 서로 힘이 되기보다는 각자의 비극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두드러지거든요. 작가는 아마 이를 통해서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이 처한 어떤 공동 운명적인 불몰성 같은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불몰성이라. 네, 특히 그 소녀 나의 초경 장면 있잖아요. 이게 보통은 생명의 시작,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절망적이고 폐쇄적인 여성의 삶으로 들어가는 뭐랄까 통과 의례처럼 그려져서 더 강렬하게 와닿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 초경 장면이 희망이 아니라 굴레의 시작이라니 좀 충격적인데요. 그럼 저녁의 게임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서는 깨어진 가족 관계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네, 맞아요. 아버지와의 그 화투놀이 장면이나 주인공 나의 밤 외출 같은 설정들, 이런 것들이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읽힐 수도 있을까요? 저항의 몸짓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동시에 그게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기도 해요. 위태롭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화투놀이는 사실 소통이라기보다는 이미 무너진 관계를 그냥 확인하는 의례 같고요. 밤 외출이나 자위 행위 같은 건 분명 억압된 여성성이나 어떤 규범에 대한 반발은 맞는데 이게 또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오정희 작가의 인물들에게 자아를 찾는 과정은 종종 이렇게 분열되고 고통스러운, 좀 힘겨운 과정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 분열과 고통을 동반하는 자아 찾기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채원 작가로 넘어가 보죠.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다르죠. 환상적인 요소나 내면 심리 묘사가 두드러지던데요. 애천이라는 작품에서 사춘기 소녀 소자가 죽은 이복 오빠를 자기 아이처럼 상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죠. 그 설정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느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김채원 작가에게 환상이라는 건 뭐랄까 단순한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오히려 내면의 어떤 결핍 같은 것을 마주하고 치유하려는 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애천에서 그 상상은 죽은 오빠에 대한 깊은 애도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가진 어떤 근원적인 외로움을 보듬는 방식인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건 모성이라는 게 꼭 혈연 관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연민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타인의 아픔을 상상력으로 끌어안는 거죠. 와, 모성이 연민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해석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그럼 겨울의 환이라는 작품에서의 환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건가요? 이혼 후에 좀 무미건조하게 살던 주인공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죠? 맞습니다. 겨울의 환에서 환은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을 다시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돼요. 특히 할머니와 어머니로 이어지는 밥상을 차리는 여인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이건 그냥 집안일, 가사노동의 반복이 아니라 타인의 결핍을 채우고 보듬는 행위, 더 나아가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긍정과 연민으로 확장되는
여성적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밥상 차리는 행위가 그런 연대의 의미까지 갖는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순 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두 작가와는 또 결이 다르죠? 네, 그렇죠. 훨씬 현실적인 풍경을 그리시죠. 근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중산층 가족의 현실적인 모습, 또 그들의 욕망을 잘 그려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부의 달이라는 작품이 기억에 남는데요. 네, 백부요. 서울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함경도 사투리를 고집하는 백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사투리는 뭘 상징한다고 봐야 할까요? 그 백부의 사투리는 사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변화된 시대, 특히 서울 중심의 어떤 근대화 흐름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는 소외감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고향이나 과거에 대한 그리움 혹은 집착 같은 거, 더 나아가서는 분단이라는 현실의 아픔까지도 담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 존재 자체가 시대 변화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그림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소외감, 과거, 분단의 아픔까지 여러 겹의 의미가 있네요. 그럼 병어회는 어떤가요? 가난한 시댁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며느리의 분투가 좀 유머러스하게 그려졌던데요. 네, 맞아요. 상당히 유머러스하죠. 거기서 시아버지가 뜨는 병어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드러나는 중산층의 욕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 병어회는 어떻게 보면 좀 실추되었던 아버지의 권위를 잠시나마 회복시켜주고 또 가족의 화합을 이루게 하는 상징적인 매개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능했던 아버지가 유일하게 뭔가 제 역할을 하는 순간인 거죠. 이순 작가는 이런 세속적인 욕망이나 가족주의 같은 것을 막 비판적으로만 보진 않아요. 오히려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안에 담긴 어떤 생명력, 활력과 함께 중산층 가족 이데올로기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포착해내죠. 유머 속에 날카로움이 숨어 있다고 할까요? 네. 오늘 이렇게 오정희, 김채원, 이순 세 분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1970년대 전후 한국 사회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결을 따라가 봤습니다. 상처와 분열 속에서 정체성의 균열을 보여준 오정희 작가, 그렇죠. 또 한상과 연민을 통해서 내면을 탐구하고 모성을 새롭게 해석한 김채원 작가, 네, 내면 탐구요. 그리고 근대화 과정 속 중산층 가족의 일상과 욕망을 현실적으로 그린 이순 작가까지 정말 각기 다른 목소리로 그 시대를 직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과거 기록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어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던가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죠. 과거 여성들이 겪었던 고민이나 선택들이 현재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작가들이 그려낸 여성들의 내면적인 갈등,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인 압박이 오늘날 당신의 삶과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들은 과연 이처럼 복잡한 여성의 경험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